안녕하십니까, 행복창조입니다. 오늘 장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이게 보시면 코스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선물 350과 355기로에 서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누적인데요. 누적인데 가만히 보면 345 밑으로는 지금 깨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345 밑으로. 하지만 요 350 기준으로 보면 355 요거 넘어가야, 왜냐면 355 콜 355에 지금 매도 금액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50 기준으로 넘어가야 360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0을 깨고 내려가면 345까지 지금 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 내일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풋의 매도 금액이 3천억이 넘었어요, 지금. 그리고 콜은 100억이 넘고, 일반적으로 수량을 보면 선물은 한 15,000계약 정도 사이를 두고 외국인들이 매매를 응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은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풋 매도를 때리는 거죠. 만기 때 풋이 이제 일반적으로 한참 옵션 한 3주차 정도 되면 이 풋의 수량이 25만 계약 정도 돼요. 하지만 지금 이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8월 2일날 시작이 됐죠. 이날부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 폭락장 속에서도 이 폭락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외인들은 그러니까 풋 매수 했는 그 수익을 나는 거를 다 청산을 했어요. 그 청산하는 작업이 요 금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 오늘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수량을 보면 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꾸로 되어 있다고. 콜 쪽으로 플러스가 되어 있고 수량으로. 그러니까 금, 월, 하, 오늘까지 외인들은 풋을 그동안 수익 난 걸 다 청산한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받아줬겠노? 개인들이 그게 다 받은 거예요, 이거를. 개인들이. 그래서 방송 중에 제가 그냥 그날 청산해야 된다. 오버나잇 하지 말고 만일에 밤에 가진다, 밤에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면에는 뭐냐면 옵션 가격이 그 만기주에는 월요일날 4.4입니다. 월요일날 4.4고 화요일날 등가 가격 4.4고 화요일날 등가 가격은 3.3, 오늘은 2.5입니다. 그런데 옵션 가격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야간 선물에서 거의 354, 355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 요쯤 된다고요. 그런데 이 야간장이 보십시오. 아직 높잖아요, 이게. 이 장이 요게 등가가 거의 8, 9, 10이었다고요, 등가가. 근데 금, 월, 하, 수, 오월까지 하면서 이렇게 빠그러진 거예요. 즉 옵션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양매도만 해놓고 있었어도 수익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옵션 가치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매매를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팔까. 그래 팔 때 수수료가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매매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 수수료가 이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수수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그 앞에서 가져왔던 모든 포지션을 정리를 시초까지 다 집어 던졌거든요. 그런데 풋 가격, 콜 가격이 어떻습니까? 양방으로 다 프리미엄이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들어가니까 수수료가 17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내가 오늘 많이 한 것도 아니거든요. 포지션 정리한다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350.50에서 맞췄지만 장중에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봉을 보면 352.5 기준으로 움직였다고요. 그리고 351.25, 353.75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살짝 기울었다 다시 350 위에 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옵션 가치의 가격이 이렇게 높을 때는 매수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고, 또한 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만일에 오를 때 1 올랐으면 내릴 때는 2 내리는, 왜냐 옵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매매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제 이야기할 게 뭐냐면 지금 이 콜옵션 350인데요. 일봉을 보면 어제 종가가 1.76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선물 일봉을 보면 어제 종가가 340이었어요. 그런데 해외 차트를 보면 나스닥을 보면 분명히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시가가 335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들이라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어제 종가 340이면 분명히 어제 야간장에 343 인도에서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시가 335에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옵션, 즉 양방에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나 그 프리미엄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할 때 누가 알아요? 다음날 시초가가. 안 그래도 거래량도 없고 거래 금액도 없는데 조금만 던져보면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76에서 0.33면 한 5배가 빠졌지 않습니까? 선물 포인트로 5포인트 2번 뺀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는 분봉을 보면 0.34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0.34에서 시작돼 4.68까지 올라간 거야. 그 장중에 이게 3분봉을 보면 요 선물 345에서 옵션 가치 이렇게 했어요. 근데 345에서 갑자기 팍 튀어오르니까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선물 340에서 맞췄을 때 1.76인데 오늘 선물 350에서 맞췄을 때 1.78이야. 그럼 콜옵션은 오른 거 한 개도 없어. 콜옵션은 그냥 어제 가격 선물이 10포인트나 오르는 상태에서도 콜옵션 가격은 그대로야. 대신에 풋옵션은 어떻게 됐습니까? 풋옵션은 진짜 풋옵션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짜증 날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 그냥 이 풋 350이 28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3.1로 빠그러졌습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지금? 9배. 어제 8월 5일날 종가가 20이거든요. 그러니까 6배, 7배 빠그러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옵션 가격은 등가 가격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야간장을 보면 푸스 350이 반토막 나. 지금 그러면 지금 야간장에 시가보다 한 4, 5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런데 콜옵션을 보십시오. 오른 거 별로 없잖아요. 무려 5포인트나 올랐는데. 이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오르는 거는 당장 내일 만기라서 어디서 끝날지 모르니까 옵션 가치가 급격하게 빠지고, 그러니까 빠지는 놈들은 더 많이 빠지고 오르는 거는 조금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옵션 행사가 선물이 가까이 가면 급격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매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콜옵션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오버나잇 했는 분들은 이런 장난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 많거든요. 그리고 거래 금액이 없고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그러면서 옵션 양매도 장이고 선물의 움직임이 어느 갇혀 있는 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코 베이는 격이에요. 선물이 10포인트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가격은 똑같아.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서로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에서. 그래서 이번 장 같은 경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매매를 하였다. 그리고 어설프게 매수만 해가지고 단타 치는 매수로만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이런 장 그 특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라이브 방송도 웬만하면 매매하지 마시라, 참고 기다리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올라갈 때 따라 붙은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옵션이나 파생 선물은 시장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하면 이게 그냥 들어가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묶고 나오고 이것만 매매하신 분들은 시장 판때기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생을 10년 이상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 왜냐면 다양한 경험이 없으면 이런 시장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이게 옵션 가격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 왜 프리미엄이 그냥 붙었는지, 어제 그 폭락장이 그렇게 오는데도 콜옵션 풋옵션이 다 살아서 들썩들썩 거리는지, 양방에 다 프리미엄이 붙는데 가치가 얼마입니까? 옵션 그 가치가. 그러니까 팔면 수수료가 그렇게 겁나게 나오는 겁니다. 대신에 수익도 겁나게 큰 거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파생하시는 분들은 몇 분 없잖아요. 근데 경험이 없이 혼자서
예. 그리고 매수만 하시는 분들, 그 파생은 진짜 내가 하는데 5년 이상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방송 전문가라 해도 다 한 방에 다 역사에 대한 게 다 사라져 있어. 근데 매매를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옵션 동일가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파생에서 거의 내밖에 없을걸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 아니면 모릅니다. 이거 저도 한참 보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해도 하는 분들은 주위에 잘 하시는 분들 보고 참고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선물 350과 355에서 355 넘어가야 됩니다. 안 넘어가면 만일에 안 넘어가면 그냥 갇혀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일이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바닥은 하긴 했잖아요. 바닥 분명히 하긴 했거든요. 오늘장까지 보고.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뭔가 변화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9월달 항상 같은 얘기지만 9월달에 그 연준 그때까지는 좀 움직임이 결국은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근데 중간에 막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유동 지금 시장을 폭락시키고 시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준이나 일본 BOJ나 유럽이나 돈 풀어라. 돈 풀어라. 일본은 다시 돈 풀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돈 풀면 상쇄되니까. 하지만 국민들은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그렇고, 그리고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그 나스닥 미국 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서 넣어줘야 돼. 그 넣어주는 게 단기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준에서 돈을 풀진 않잖아. 지금 대놓고. 그러한 장이 계속되고, 그게 대통령 10월달 9월달 금리 인하로 효과해서 그게 더 촉발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장이 서서히 돌아가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끝은 대공화국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많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분할로 사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나 못 모르고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오늘 참 무서움을 느꼈을 겁니다. 저도 이거 처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 가지고 그때 그 충격에 의해서 만기준은 웬만하면 매매 안 해요. 만기준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방송할 때는 만기준은 웬만하면 매매 안 하고 포지션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놀 겁니다.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355 요 자리까지만 딱 포지션을 바꿨어요. 원래 장중에는 콜 352도 매도 때렸거든요. 그래서 355를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청세포 포지션 딱 바꿨다. 콜 352를 10개야. 풋 355를 12개야 매도해놓고 이렇게 놨는 거예요. 그리고 355 넘어서 위로 쑥 올라가면 폭발적으로 날아갈 거니까 콜 362도 70계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풋 355, 풋 350 이렇게 11.84, 11.39 이렇게 매도를 7개, 2개 이거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지금 풋 297이 이것도 지금 풋 297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이 자꾸 1.99에 지금 매도해 20개 났는데 지금 깡통 났습니다. 그리고 풋 310도 3.1에 3.51에 풋 320 5.45에 5개 다 깡통이에요. 그때 이때 매도 때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손절해버리고 이 뒤에 297 310 이거 매도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지금 결국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론지 가든지 내일은 좀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위아래 방향 어디로든지 그래서 일단 포지션은 저렇게 했고 저는 뭐 선물 350, 355 사이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서 요 사이에. 근데 355 넘어가 빵 치고 올라가면 360까지도 열려있다. 350 깨지면 345까지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만기나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죠? 오늘 진짜 좀 많이 이야기했는데 많이 놀라셨을 거라 봅니다. 이 금융 세력들이 피눈물도 없습니다. 남의 몸에 배를 갈라서 장기 적출 다 하고 다 씹어먹을 그런 악마 같은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 상대로 어디든 간에 살아나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장에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창조였습니다.